이 창원 여성살인 사건 사실은 스토킹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1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스토킹. 스토킹하면 우리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원하지 않는데 이제 계속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알았는데 요즘에는 셀카 같은 거 많이 올리잖아요. 개인 메시지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하다가 자기 나 왜 안 만나줘? 맞아. 이렇게까지 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답을 안 하거나 그런 뭐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를 무시했다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공격성 메시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킹 영역도 좀 약간 확대되고 있는 느낌도 좀 받기도 하고. SNS 같은 경우 특히 막 트위터나 인스타는 공개 계정일 경우 다 보이잖아요. 신상도 다 알게 될 수도 있고. 그간 영상 매체들이 되게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게 다뤄왔다고 생각을 해요. 막 박력남 이런 식으로 막 팔목 이렇게 잡아 끌고 직진남. 벽 밀치고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이 이렇게 남성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성이 이제 비 맞으면서 꽃다발 들고 집 앞에 계속 서 있는 거 순정남인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건 범죄야 범죄. 참 좋아하는 가수긴 한데 10cm 노래 중에 스토커라는 노래가 있어요. 방금 가사를 검색을 했는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꾸. 내가 너한테 스토킹을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그렇게 나쁜 걸까요?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대는 나는 왜 이런 나쁜 거죠. 나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왜 제대로 거절하지 않았어? 맞아. 라는 질문이 덧붙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걸 되게 로맨스, 낭만적인 것으로 계속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범죄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스토킹은. 맞아요. 스토킹 처벌법이 20년간 계속 계류되어 있고 제대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범죄로 인식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처벌하고. 그 사건을 접하면서 결국 죽어서 끝이 났구나.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제 끝날까 도대체 이게.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공론화되지 않는 거. 다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고 그냥 묻히는 거.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대 국회 때부터 계속 폐기되어 온 법안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범칙금을 다 정해놔서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가 벌칙금이 8만 원으로만 책정돼서 이제 가해자들이 8만 원만 내고 쉽게 풀려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법안이 계속 발의가 됐는데 왜 이렇게 입법을 하는 데는 거리가 있냐. 선량한 청년들을 다 범죄자로 만들 수 없다. 이게 입법이 안 된 이유잖아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기사 밑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그게 여론이잖아요. 여론은 이미 수렴됐다고 보여요. 길이 발로고 그 악당들아 기다려라. 이 만화에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그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또 뉴스를 하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어떡해. 다페이스가 일단 뭐 스토킹 관련된 거 없다고 하니까 스토킹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만약에 애인 사이라던가 연인, 썸 타는 사이 이런 관계면 그게 뭐 남자친구가 보고 싶었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연인 간 혹은 이제 부부 관계까지 갔을 때에서의 스토킹에 대한 것도 좀 논의가 근데 돼야 될 사실 것 같아요. 그 남녀 간의 치정 정도? 네, 맞아요. 그리고 왜 어떤 주차장에서 그 남편이 부인을 살해한 사건도 부부 관계였으니까 그게 뭐 그렇게 큰 무리가 있겠어라고 하는 그런 인식부터 바꾸는 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페미사이드의 대부분이 애인 혹은 친구, 지인들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래요.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기사만 바탕으로 하신 거세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통계를 냈는데 887명의 여성이 친밀한 남성에 의해서 살해가 된 거예요.
사실 몰카하면은 아유 뭐 호기심에 그럴 수 있지 뭐 한참 때 뭐 약간 이런데 불법 촬영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분명해져가지고 그리고 그거의 처벌도 강화해지고 하면서 변화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토킹 또한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그 표현을 조금 바꾸면은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것 같아요. 이미 너무 그런 낭만적으로 네네네네. 소비된 네, 단어여가지고.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슬슬 정리를 해볼게요. 그 스토킹 범죄라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우리 주변에 누구든 당할 수 있다.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스토킹이라는 말이 너무 낭만적으로 소비가 됐기 때문에 이걸 언어적으로 정리를 하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1인 시위도 좀 하는 것 같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것도 저희가 좀 현장 취재 같은 것도 좀 해보면 좋지 않나. 스토킹 처벌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면 어떨까. 스토킹이었다는 거는 그 주 정도에는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안 게 지금 며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이번 주 토요일 6월 6일에 정무장관 앞에서 페미사이드 시위를 또 2차 시위를 또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매일같이 여성폭력, 할 수 없는 여성 살해. 여성들이 그냥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서로 연대하니까 또 힘이 생기는 거죠.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사실 이번 창원 여성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에 전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다음날 결국 살인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 자체 없이 경범죄로 그냥 처벌이 되는 거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경찰에서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경남지방 내에서 한번 이런 뭐 이게 경범죄로 처리가 됐든 아니면 신고만 하고 그냥 넘어갔든 이렇게 신고된 사례들을 찾아 수집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사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더 깊이 있게 알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신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건 참 좋은데요. 섭외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디까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중요하죠. 그런 마음도 좀 들어요. 맞아요. 물론 익명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음성 변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써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구글 폼으로 익명 그거 수집하는 건 별로인가요? 신상을 저희 그렇게도 했었어요. 신상 드러내지 않고 구글 폼으로 먼저 사연을 적어주시고 뭐 최근 같은 경우는 그냥 목소리만 수집해가지고 컨텐츠로 만든 경험도 있고요. 뭘 이렇게 했을 때 닷페이스 따라한 거 아니나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닷페이스에 뭔가를 다 이렇게 빼서 먹어보겠다 이런 느낌 뭐 이렇게 해봐라. 소스를 좀 네네. 뭐 최대한 해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데 뭐가 다 안 나오시는 탐탁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정이 안 차 지금 더 얘기해보세요. 이야기했지만 네. 헤드라인 뽑는 것부터 그 썸네일 문구까지 네네. 정말 고심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개개인이 일단 굉장히 많이 예민하게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데스킹을 보는 저희 대표님이 제작 책임 이름으로 마지막에 한번 다시 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닷페이스 페미니즘 에디터 보고 있었네요. 장은선입니다.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그래가지고 딱 잡으면은 물음표로 된 제목이 맞네? 비밀 말해도 돼? 왜 우린 당연하게 맞고 자랐을까? 칼퇴 입에 좀 가자. 닷페이스를 후원하는 거는 그분들이 만드는 미디어를 보려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 커뮤니티는 지지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후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단순히 제가 소비하는 거 이상으로 구성원이라고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잘못 만들면 이거 홍보해주는 꼴밖에 안 된다. N번방 홍보해주는 거밖에 안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스토킹도 그렇거든요. 잘못 담아내면 굉장히 재밌어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지금. 근데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죠. 나가고 또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국장님 찾아가셨다 했잖아요. 임수선님이. 제가 사실은 회사에서 거의 막내거든요. 막내가 지금 젠더 데스크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여성을 담당하는 기자, 꼭 여성 기자가 전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전담 부서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회사예요? 네.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임지선 데스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싸우자는 방식이 아니라 모여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게 뭐가 문제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인 거니까 참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처음 저희가 시작한 화두였던 창원 여성 살인 사건 같은 경우가 이렇게까지 보도가 안 되어 있는 사건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네, 뜻깊고 이야기되는 것이 즐거웠어요. 네. 오늘 영혼이 생기거든요.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은 상대방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법적 조항을 아무리 찾아봐도 적용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만약에 신고를 하셨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